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시골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등 계절마다 다양한 과일을 정성스럽게 키우는 것이 저희의 일상이죠. 저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그 중에서도 둘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속 한번 썩이지 않은 효자입니다. 대학도 한 번에 척 붙어서 서울로 갔고 지금도 서울에 있는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며느리도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30이 넘기 전에 결혼했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첫째만 생각하면 걱정도 근심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둘째만 보면 에휴, 없던 걱정도 생기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지죠. 저희 부부 모두 배움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아들 둘 있는 거 이왕이면 둘 다 대학을 나왔으면 했죠. 엄마, 전 대학 안 가요. 책만 보면 졸리고 글씨는 춤추는 것 같단 말이에요. 대학도 안 가고 그럼 뭐 할 건데? 너보다 공부 못하는 네 친구들도 다 가는 대학 너는 왜 안 가려고 하는데? 고등학교도 모자라 대학까지 가서 공부를 더 하라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뭐라고 이 녀석아? 그게 부모한테 할 소리냐? 이게 다 엄마 탓인데 왜 저한테만 그래요? 그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공부 머리는 다 형한테 주고 나한텐 일머리만 물려줬잖아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죠.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지가 아니다 싶으면 둘째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애였거든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첫째와 둘째가 어쩜 이리 다른지요.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까지 하는걸요. 둘째는 어디 밖에서 주워왔는가? 둘째의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녀석의 일머리가 좋았던 건 맞습니다. 녀석이 과수원을 도와준 덕분에 일이 수월하긴 했죠. 둘째가 군대를 다녀왔을 때쯤엔 방귀 좀 낀다 할 정도로 재산도 불어나 있었고요. 네 친구들은 대학 가서 미팅도 하고 연애도 하는데 안 부럽냐? 둘째가 사귀는 사람은 없는지 넌지시 떠볼 생각이었어요. 군대도 다녀왔겠다. 대학을 안 갈 바엔 결혼이라도 빨리 했으면 싶었거든요. 미팅이고 연애고 다 귀찮아요. 예끼, 장사꾼이 남는 거 없다는 소리랑 총각이 여자 싫다는 소리는 믿지도 말라고 그랬어. 됐어요. 저 그냥 혼자 살래요. 처음엔 당연히 농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더군요.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는데도 여자 만나는 꼴을 못 봤거든요. 친구가 여자를 소개해도 관심 없다.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면 전화통화나 한번 해봐라 그래도 고집불통이었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둘째의 나이 30이었어요. 야, 이 녀석아. 제발 나가서 연애 좀 해. 너한테서 벌써 호라비 냄새가 난다. 저 그냥 혼자 산다니까요. 여자 만나면서 과수원 일 언제 해요? 누가 들으면 너 혼자 일하는 줄 알겠다. 일 안 도와줘도 되니까 가서 연애 좀 해. 여자 만나려면 돈도 써야 하잖아요. 모아둔 돈 다 뭐 할래?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게 사람 사는 거지. 대학 안 간 것까지는 내가 한번 넘어가 줬다만 결혼은 안 된다. 네 고집은 누가 물려준 줄 아니? 바로 나야. 내 고집이 센가? 네 고집이 센가?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러시든가요. 제 엄포에도 둘째는 심드렁했어요. 그러던 중 마침 괜찮은 선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읍내에 나가면 가끔 들르는 화장품 가게의 주인 여자가 제게 말하더군요. 서울에서 유치원 선생을 했던 아가씨인데 서울살이가 오죽 힘든가? 요즘 애들 엄마들은 좀 까다로워? 그러니 서울살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거지. 유치원 선생까지 했으면 대학도 나왔을 텐데 그런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려고 할라나? 뭔 걱정이요. 이 근방에서 가수원 댁만큼 잘 사는 집이 또 있는가? 그거야 그렇지. 여기 사진 있는데 한번 볼텨? 얼굴도 뽀얗고 눈, 코, 입이 오밀조밀한 게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연애 좀 하라고 둘째를 들볶기는 했지만 요즘 시골에 여자가 얼마나 있으려고요. 괜찮다 싶은 아가씨들은 다른 데서 다 채갔고 그나마 있는 아가씨들이라도 만나보라고 했지만 둘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때? 인물이 좋지? 나쁘지 않구만.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미스 코리아지. 사진은 실물의 반의 반도 안 나온겨. 저는 사진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집에서 며느리 삼기 전에 얼른 우리 집 식구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마음이 급했죠. 처음엔 좋은 말로 구슬렀지만 역시나 고집을 부리더군요. 과수원 가꾸면서 혼자 산다니까요. 결혼해서 마누라랑 같이 일하면 되지. 과수원 일은 아무나 해요. 어떤 여자가 시골에 시집와서 농사를 짓는데요. 일단 사진이나 한번 봐. 예쁘지? 사진 믿을 거 못돼요. 다 포샵한 거예요. 뽀샵인가 뭔가 그런 거 아니요. 실물은 이것보다 훨씬 이쁘단다. 됐다니까요. 나 그냥 부모님 모시고 살래요. 이 녀석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너가 우리한테 얹혀 사는 거야.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잔말 말고 밥 한 끼 먹고 와. 안 그럼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끝까지 고집부리는 아들을 억지로 선자리에 내보냈어요. 진짜 밥만 한 끼 먹고 들어오면 어쩌나 싶었는데 아들은 밤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온 둘째는 씻지도 않고 멍하니 앉아 하늘만 쳐다보더군요. 어찌 됐냐? 응? 뭔 말을 좀 해봐라. 엄마 숨 넘어가겠다. 엄마, 제가 오늘 헛것을 본 건 아니겠죠? 그러더니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연신 해벌쭉거리더군요. 그 아가씨, 선녀 아니겠죠? 어디서 날개 옷을 잃어버렸다든가. 연애고 결혼이고 다 싫다더니 서울 아가씨에게 빠져도 단단히 빠졌구나 싶었죠. 그로부터 3개월 후 둘째가 결혼을 하겠다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날짜까지 잡고 와서 첫째가 둘째에게 말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결혼할 거 길게 만나서 뭐해. 나는 빨리 결혼해서 예쁜 애기 낳고 오손도손 잘 살 거구만. 너야 30이 넘었으니 그렇다 치지만 재수 씨는 이제 겨우 26인데 결혼 너무 서두른 거 아닌가 싶다. 사랑하는데 나이가 대순가? 둘이 마음만 맞으면 20살이라도 결혼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엄마? 그렇지. 첫째의 말을 들으며 서울살이가 팍팍하긴 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세상 참한 둘째 며느리를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다니요. 그런 서울살이에 지쳐 고향에 내려온 둘째 며느리가 딱하다는 생각에 내 식구가 되면 아껴줘야겠다 결심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리고 둘째 내외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죠. 돈을 제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둘째가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가고 싶다는 제 마누라의 말에 두말 없이 그러자고 하더군요. 저는 제주도도 한번 못 가봤는데 한편으론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론 흐뭇했습니다. 애들을 신혼여행 보내고
마을회관에서 한바탕 잔치를 벌였어요. 저는 화장품 주인 여자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이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 잔이라는데 말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줘야지. 암만 이 말로만 때우면 쓰겄나. 걱정 마셔요. 술 석잔으로는 택도 없어요. 최소한 모피코트 한 벌은 입혀줘야죠. 엄마, 모피코트? 이왕이면 가방도 하나 사주면 좋겠는데. 내 평생의 은인인데 그까지 가방 하나 못 사줄라고. 역시 과수원 댁이 손이 크구만. 그렇게 우리 둘째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부터 기가 막힌 뒷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다. 그 뒷말을 아시나요? 둘째까지 결혼을 시켰으니 이제 한시름 덜었다 생각했던 것도 잠시였어요. 마음 같아선 둘째 내외와 같이 살고 싶었죠. 서울에서만 살았으니 살림도 서툴 것이고 과수원 일도 차근차근 가르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둘째가 저한테 말도 없이 읍내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샀다면서요. 둘째야, 오늘도 혼자 온 거냐? 이 서울에서 애기들 가르치던 사람이 힘든 농사일 어떻게 해요? 분가를 하는 대신 며느리는 둘째랑 같이 과수원으로 출퇴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깨지는 건 순식간이었죠. 매일 못 오겠으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오라고 타일렀지만 이틀에 한 번은커녕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그 사람 없을 때도 과수원 일 잘만 굴러갔잖아요. 시집살이라도 시키려고 그래요? 너랑 결혼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시집살이는 무슨. 결혼한 지 석 달째인데 며느리 얼굴 본 건 한 손에 꼽는다. 알았어요. 내일은 좀 그렇고 다음 주에는 같이 올게요. 참말이지?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나도 며느리 예쁜 얼굴 좀 보자. 하지만 말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며느리에게 직접 말을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라, 시골 생활 적응하느라 네가 많이 힘들지? 그렇죠. 둘째랑 같이 나와서 과수원 일이라도 도우면 어떻겠냐. 집에만 있으면 너도 심심할 것 아니냐. 제가 언제 농사일을 해봤어야죠. 내가 너한테 힘든 일 시키겠냐. 와서 새참이라도 챙겨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농사일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겠니?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나요? 며느리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애써 웃어 보였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럼 와서 보기만이라도 해라. 명색이 과수원집 며느리인데 아무것도 몰라서야 쓰겠니? 저 서울에서 일만 하던 게 힘들어서 내려온 거 아시죠? 응? 그렇지. 근데 저보고 시집 오자마자 일하라고요? 저 아직 좀 더 쉬고 싶거든요. 나중에 일하고 싶어지면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는 좀 참아주실래요? 저는 속이 상했지만 며느리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짧았구나. 과수원 일은 나중에라도 하면 되지. 남편 밥만 잘 좀 챙겨주렴.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며느리의 서울 나들이가 시작되었어요. 둘째야, 요즘 들어 자꾸 서울로 가고 며느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아니에요.
서울에서 살다 온 사람이니까 뭐 아는 사람이 다 서울에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매주 서울에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시골에 어울릴 사람이 누가 있어야죠. 뭐 젊은 사람들 다 도시로 떠나고 나이 든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거야 그렇지만 너희 둘 사이에 문제 없는 거지? 걱정 마세요. 그 사람 저한테 정말 잘해요. 저는 작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아침 일찍 가서 저녁에는 돌아오던 며느리의 서울 나들이가 어느 날부터 1박이 되고 또 어느 날부터는 2박이 되더군요. 며느리가 집을 비우는 날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의 불안감도 점점 커져갔죠. 며느리는 아직도 서울에 있다니?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이라네요.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 만난다고 해서 천천히 놀다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결혼 전이었다면 둘째의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집안의 가장인데 그럴 수 없죠. 반찬 만들어놨으니까 일 끝나고 집에 갈 때 가져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니나 다를까 둘째는 반찬을 놓고 갔더군요. 저는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몇 번 가다가 끊어지길 반복했죠. 며느리한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였어요. 혹시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이면 들렀다 가라고 할 셈이었는데 말이에요. 하필 이럴 때 남편은 친구들을 만난다고 집에 없었죠. 이 인간은 꼭 필요할 때 없지. 아이고, 별 수 있나. 내가 다녀와야지. 저는 콜택시를 불러 반찬통을 바리바리 싸들고 둘째네로 찾아갔습니다. 들른 김에 청소도 좀 해놓고 와야겠다 생각했죠. 택시에서도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어요. 야, 이 자식아, 너 뭐야? 아, 이것 좀 놓고 얘기합시다. 당신 깡패야? 왜 사람 멱살을 잡고 그래? 빨리 놔. 놓으라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둘째가 어떤 남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 있다는 며느리는 둘째와 남자 사이에 껴서 두 사람을 뜯어 말리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는 둘째의 팔을 손톱으로 핥히고 있었습니다. 둘째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남자가 누군데 이러는 거야? 일단 놓고 말해라, 놓고. 엄마, 당장 경찰 불러요. 이 자식 도망가기 전에 얼른요.